사시가. 자, 사시가는 뭐 사계절에 대한 노래죠. 하이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 생활한 시조입니다. 전원 생활이 어떤지를 네 수에 걸쳐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강호의 봄이 드니. 자, 계절적 배경이죠. 봄. 봄이 드니. 이 봄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깃고 아이는 밭을 가니. 그물, 밭, 대구법이죠. 음, 뒤매의 산에 엄기는 약을 언제 캐러 하나니. 자,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뭐 약독해야 되는 거, 이제 자라난 그 약독해야 된다는 거죠. 삿갓에 도롱이 있고 대구 있고 새우. 자, 새우는 가는 비중이 호미매고 산전을 흠매다가 녹음 자연 공간에 누웠으니 목동의 우양이 몰아다 잠든 나를 깨워다. 목동에 이제 소와 양이 나를 깨우는구나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대추 볼 붉은 시각적 이미지죠. 색채. 자, 고래 밤은 어이 떨어지며 골짜기마다 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죠. 벼벤 그루에 개는 어이 내리는 거. 이제 뭐 이렇게 옛날에는 요즘 뭐 약을 쳐서 그런 게 이제 없는데 그 논에 개들이 있어 개 그런 개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뭐 곡식들 있고 열매들 있고 또 개도 있고 수익자 채장수 돌아가니. 자, 술이 익자 채장수, 즉 익은 술을 맛보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죠. 채장수는 이제 걸러는 사람이야. 이제 딱 맞추는 거야. 아니 먹고 오일이 서리법. 그러니까 풍성함을 이제 예찬하는 거죠. 매는 새 다 끝고 들어갈 리 없다. 산에는 이제 새가 다 끝이고 들어갈 리가 없다. 자, 새도 사람도 한없는 적막한 눈길을 얘기죠. 외로운 배에 삿갓은 저 늙으니 작가 자신이야. 감정이 낙대 맞지 깊도다. 낚싯대에 깊은 말에 몰입하는 거죠. 눈 깊은 줄 아는가. 자, 그래서 이제 네 개 시조가 이제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에서 느낀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었고. 자, 두 번째 봅시다. 사계절에 이제 자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조인의 자도사 봅시다. 자, 시간 날 때마다 작품을 빨리빨리 정리해봅니다. 자, 자도사 봅시다. 이 자도사는 이제 에, 자신을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에요. 임금에게 버림받고 감옥살이 하는 억울한 신하의 하소연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무너뜨려서 쓴 건데, 자, 자도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거죠. 애도. 사람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거예요. 자도는 스스로 죽음을 슬퍼하는 글이 죽음을 각오하고 쓴 글이기도 합니다. 정인원과 이이첨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하죠. 어, 조인의 임목대비를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실었고 3년간 감옥에 갇히고 그때 쓴 작품으로 지난 사람 돌아보면 죽은 후에라도 결백과 충정을 증명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정철의 가사를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자, 이 배경은 얘기했고요. 영창대군 조선 선조의 아들이고 임목대비 소생에서는 이이첨 등의 무고로 강화 유배되어 죽임을 당함. 오늘 저기 좀 갔다 왔는데 왕 뭐지?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인 그 어디야? 예, 영월에 갔다 왔죠. 볼 건 없어. 자, 임목대비 조선 선조 계비 선조 35년에 왕비 책봉되었으나 강해군이 즉위하자
정인홍, 이천 등 대북 모함으로 폐위되어 인조 반정에서 풀려나고 개축옥사, 광해군 5년 대북파 정인홍, 이천 등이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러 영모하였다는 구실로 소복 추출로 옥사로 영창대군도 희생됩니다. 자, 개축일기 광해군 때 궁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수필이죠. 광해군 5년에 광해군이 어린 아우 영창대군을 죽이고 영창대군 어머니 임목대비를 소궁에 가뒀다는 정경을 일기체로 썼다. 자, 그러면 쭉 봅시다. 자, 임향한 일편단심 하늘에서 받았으니, 그죠? 충성심, 일편단심,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변할 수 없는 것, 정몽주의 단신과 하죠. 삼생의 인연이요. 삼생, 전생, 이생, 내생, 지은 마음 아니로다. 그죠? 오래된 인연, 꾸밈이 아니다. 진심이다. 이 얘기죠. 나는 앞만 생각한다. 임을 향한 그림은. 나는 입만 생각한다는 거죠. 내 올, 내 못 보니 보기 좋다 할까마는 내가 봐도 못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민낯 뽑든 이 믿던 생긴 대로 지녀 있어. 화장하지 않는 얼굴이에요. 연지 100분도 쓸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우리가 삼인국, 송민국이 나오지만 자기를 여성 화자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임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화장품 없는 쌩얼이라는 거예요. 하얀 이와 붉은 입술 지녔노라 하리까. 자, 단순 호치, 미인의 얼굴이죠. 예쁘지도 않다라는 얘기죠. 이 임을 만나 보아 성길 일이 생각하니 님을 만나 이제 함께할 일을 생각하니 고운 얼굴 믿자 해도 고운 때 얼마이며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조물주가 시기하니 사랑이 어이 기약할까? 사랑의 장애물, 사랑을 기약할 수 없다라는 서리적 표현이에요. 어, 우리 지난주에 본 그거 좀 비슷하네, 그죠? 뭐죠? 유방가사. 자, 그다음에 방년 15세에 배운 일 전혀 없어. 꽃단 나이 15세. 동쪽 바다 명주시를 은하수에 씻어내요. 그죠? 좋은지. 원앙의 배를 위해 봉황문이 놓았자니 원앙의 모양의 배틀 임금의 옷을 사용하는 문이죠. 내 손에 생긴 이제 용어다 할까만 이제 자기가 재능이 있었다는 거야. 임금의 옷을 찢는다는 비유죠. 자기가 재능이 있었는데 솜씨 용어다 할 수 없지만은 마름질로 지어내면 이미 몸을 감싸려니 저 옷을 만드니 임을 모르셔도 나는 임을 믿어 있어. 임과 관계없는 나는 임을 믿는다. 강제. 조만간에 좋은 시절을 손꼽아 기다리나 임과 함께할 날이지. 향규의 세월은 무르르 지나간다. 부녀자의 방에 시간이 잘 간다는 얘기죠. 인생의 몇 날이면 이 몸이 어이할꼬. 인생 얼마 안 되는 내 몸은 어이할꼬. 시간은 가는데 이 몸이 연락이 없다는 얘기죠.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주렴에 손수 걷고 어깨를 내려가. 발을 걷고 어깨를 내려가서. 그죠?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임계신데 바라본 임을 그리워하는 거죠. 영군의 정이야. 안개문 구름창 천리말리 가렸어라. 그죠? 이거 방해물이죠. 안개, 구름, 천리말리 가렸어라. 송민곡이 연결되는 거죠. 자, 인연 없지만 하늘이 아셨는가? 인연이 있다는 것. 외로운 청란으로 강한궁, 강한전, 옥황상제가 있는 궁궐인데 이거는 비유죠. 어디야? 임금 계신 곳. 듣고서 못 뵀던 님 첫날에 잠깐 뵈니 내 님 이뿐 아니라 반갑기 가능할까? 나 유일한 곳이죠. 예, 정말 반갑다는 얘기죠. 님을 만나 반갑. 이렇게 뵙고 다시 뵐 일을 생각하니 3천 명의 미인을 아침 저녁 모시고 궁궐의 권위를 좌우에 버렸는데 궁궐에 있는 여인들을 자신을 모함한 신하들 대북파야 대북파 수줍은 빛바랜 화장 어디 자랑하며 못난 화장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래서 사자가 여성이죠. 여성적 정서야. 남자가 쓴 겁니다. 탐탁지 않은데 누구에게 자랑할까? 아무도 마음을 들어하지 않니 자랑할 곳이 없다. 버림받은 하자의 처지죠. 난간에 피눈물 푸른 솜이 훔치며 여자의 옷솜이죠. 옥경을 떠나 하계에 내려오니 이제 임금 계신 곳이야. 옥황상제 비유죠. 하늘에서 이제 자기가 천상에서 지상으로 떨어진 거야. 자, 여인들 간신들의 모함으로 이제 임과 이별했어요. 인생이 박명한 이처럼 생겼는가? 복이 없고 팔자 사나워서 이토록 생겼다. 자, 쓸쓸한 10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고 임 없이 독수공방 10년이죠. 임이 없으니 그림자 친구죠. 아쉬운 마음 혼자 하는 말이
임은 내 님이 아니라 나를 어찌 버리셨는가? 예. 생각하자면 그 안이 불쌍한가? 임이여 내가 불쌍하지 않는가? 서리법이죠. 임과 이별.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임행한 임금 이 마음의 연군의 정이죠. 좋은 때 돌아오면 다시 뵐까 하였더니 과연 내 님이 전혀 아니 버리시오. 정말 님이 아니 버리시오. 삼천리 약수 청조사 건너오니 신선에 살던 전속의 그 강 그죠? 청조 약수를 건널 수 있는 상상의 새 그걸 건너오니 이 약수는요 모든 중국에 있는 강인데 모든 깃털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걸어서는 못와. 그래서 날아서 와야 돼. 임 소식 반가이 듣겠구나. 임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 형 걸어진 머리 틀어서 집을 꽂고 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그 여성 화제 보여주죠. 두 눈에 눈물 자국 군도 아니 발라. 임이 보고 싶어서 급히 서두른 모양이죠. 먼 길 멀다 허이허이 돌아오니 허이허이 허겁지겁 보이는 그리던 얼굴 본 듯 만 듯 하고 있어. 심술꾸준 쌤 어찌 한단 말인가. 자신과 임 사이를 시샘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알록달록 무늬 짜고 고운 비단 만들듯이 자, 시계에 나오는 알록달록 아름답게 조국민이 비단자에 있네 인용하고 간사하게 남을 침해하는 자들 풍자하는 말이에요. 옥돌 위 쉬파리 뭐 온갖 헛물 지내니 파리떼가 자신을 모함하는 간신들이야. 내 몸에 쌓인 죄 끝이 없거니와 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해가 있어 이미 짐작 안 하실까?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존재. 임은 내 마음 알 것이다. 그 신랑 던져두고 서러운 뜰 말하느니 백년 인생 인의 마음을 만나보아 상가 바다 맹세한 첫사랑을 믿었더니 상가 바다 같이 나를 사랑했다는 임금의 말씀. 그러니까 신하에 변치하는 신이죠. 그 사이 무슨 일로 이 맹세 버려두고 약속을 어기는 임에는 원망이죠. 옷 같은 얼굴로 홀로 두고 그리는가? 임을 못 보고 그리워한다. 그죠? 사랑이 실증 났던가 박보한 탓이라든가 사랑이 식었는가 복이 없는 탓인가. 자,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 끔찍. 장문지척이 얼마나 가렵기에 관문 가까운 곳에 님 계시는 곳 경박한 남봉꾼 꿈에도 안 입어요. 경박한 짓을 하는 사람들 간신들이죠. 소양의 노랫소리 예 듣던 소리다. 하늘의 노랫소리 소양 임금이 있는 곳이야. 창문을 굳게 닫고 아니 연단 말인가. 궁궐문 나와 임금 사이 장애물이야. 풍상이 섞어치고 바람과 서리가 섞어치고 수많은 꽃이 떨어지니 여러 떨이 노란 국화 누굴 위해 피었는가. 여러 성의 노란 국화 지조 있는 신하 충신이죠. 천지가 얼어붙은 삭풍의 몹시 부니 삭풍 북풍 거센 바람이며 어지러운 정치 현실이죠. 하루 몇 젠들 열을 추위 어찌할까? 추위를 어길 수 없다. 이죠. 어지러운 정치 해결이 어렵다. 은침을 빼내 오색을 실겨놓고 음바늘이죠. 임에 터진 옷을 입고자 기고자 하건 많음. 임을 위해 하는 일은 연구는이죠. 천문구중 갈 길 아득하니 구중궁궐이죠. 갈 수 없다는 거죠. 아녀자의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실까? 임을 알아주지 않는 하자의 여성을 보여주고 있죠. 음료 섣달도 다 지나니 봄이면 늦지. 옷이 필요한 겨울이죠. 추운 힘을 위해 지은 옷이 봄날이면 소용없다. 동짓달 자정이 지난 밤에 돌아오니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임에 대한 사랑을 쭉쭉 얘기하고 있죠. 다르니까 달리 문을 닫는 대비적 행동이죠. 자, 집집마다 대문 차례를 연다 하되 자물쇠에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자, 임을 찾아도 없어서 뭐 임에 대한 지조와 정결을 지키는 거야.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누구겠어요? 뭐 자기가 선조의 아들 영창대군 이외에 이제 뭐죠? 그 누구야? 강해군에게는 이제 자기 마음을 주지 않겠다. 눈 위에 설이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는 매화 몇 봉우리 피었는가. 설이의 매화 계절에 변을 나타내는 자연물이죠.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다. 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은 간장이 다 썩어 녹조차 그쳤으니 간장 마음이 다 녹아 녹는 심정이야. 천줄기 눈물 피되어 솟아나고 임에 대한 그리움의 원망과 정서죠. 반벽 청등의 빛조차 어두워다. 이제 반벽에 등을 올려놔 반벽 청등의 기다림이 이미 있죠. 벽 가운데 걸린 푸른 등불이 희미해졌다. 깊은 밤이 돼도 임을 기다리는데 이미 오지 않는 상황이 되죠.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만은 돈으로 총애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한 무제 때 진하규가 사마 상녀에게 황금을 주고 글을 짓게 하여 자신을 무심했던 무지의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죠.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
핀 동이 비칠 소냐. 백일 밝은 해죠. 임금이 동이 버려진 자신. 이미 무정하니 나에게 관심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해와 달이 아무리 밝아도 물동이 밑바닥까지 비출 수 없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어렵다는 거죠. 평생토록 싸운 죄 다 나의 탓이로다. 억울한 자신의 사연이죠.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에 몰라 다닌 일을 말씀이시죠. 자,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요. 조물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운이 아니고 운명이라는 얘기죠. 창에 비친 달에 가느다란 한숨 다시 짓고. 자, 시간적 배경이죠.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룬다. 아쟁을 꺼내 원망의 노래에 슬피타니. 무언가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검은고 연주라도 위로하고 받고 싶어서 검은고 줄 끊어서 다시 읽기 어려워라. 검은고조차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교원관 녹기금이라 그랬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절망감이죠. 고사 백이절한 검은고를 잘 친 백이는 자신의 음악을 잘 듣는 종자가 죽자 검은고 연주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차라리 죽어서 자규가 되어리라. 두견새가 되었다. 대결이라. 밤마다 이화의 피눈물 우러내어 이화, 백꽃, 흰색, 붉은색 대비해 슬픔을 강조했죠. 오경 잔호를 섞여 임의 잠을 깨우리라. 새벽까지 남은 달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다. 그죠? 임에 대한 원망. 자, 유배가사, 충신, 연주지사, 그죠? 임금을 향한 그리움이죠. 임금에 대한 변함, 충정. 음, 작가가 강해군 4월 2월 3년간 감옥살이를 지은 것을 주장하여 선상의 지상의 공간을 설정해 자신의 죄를 보여준다 했죠. 강해군한테 자기 마음을 보이는 거군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조금 길었지만 전체가 이런 이미지구나 얘기하고 있죠. 임금에 대한 이제 변함없는 충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이거는 뭐 이제 몇 시간인지 들어. 자, 공선옥의 그 시절 우리들의 집. 시온이 무한으로 이제 들어와. 자,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전체 내용 정리를 하고, 자, 이 작품은 유년 시절 추억에 서리는 토탐집과 아파트로 대변된 현대집을 대비하면서 집에 담긴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 수필이죠? 수필. 자, 편의성이 강조되는 현대집. 한국인들의 전통적 집과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로 보았다. 한국인의 집은 가족 생활의 물질적 근거이자 생활 공동체로서 가족이나 가문 그 자체였다. 즉, 공간 주체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집은 주거공간으로서 편의성이 강조되는 공간을 변화하였다. 자본주의 분업 생산 방식으로 집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능이 급격히 사회화되었다. 사회화였다. 전통 사회에서 집은 공동의 노동, 식사, 휴식과 놀이, 양육, 탄생, 죽음, 질병, 치유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대의 집은 그 기능 대부분 공장과 일터, 식당, 학교, 병원 같은 사회적 집에 양도하였다. 그 결과 현대 집은 그 기능이 현재 축소되었다. 봅시다. 이제 토탐집과 아파트로 대변되는 것을 쭉 얘기했었고요. 경수필입니다. 교훈적, 서정적, 성찰적, 해고적, 사색적, 체험적, 감상적. 토담집에 얽힌 사연, 유년집의 시절의 토담집, 한국의 전통집에 담긴 소중한 의미, 토담집의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과 유년 시절 토담집에 얽힌 추억에 대한 현대인의 삶을 성찰하고 있죠. 예. 그 3인칭 시점 이야기를 들려주어 형식을 통해 내용을 소설하고 있다. 과거, 현재 대비해 자신의 생각을 부각한다. 일화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진솔한 삶을 바탕으로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명하는 한국 사회 어두운 곳으로 발전 작품을 창작했다. 붉은 포대기, 유랑가족 등이 있다. 네. 구성은 홀로 출산을 준비한 아낙, 아낙은 출산과 남편의 출산 후의 뒤처리, 토담집의 건축 과정, 유년 시절로 떠난 집 추억, 토담집을 떠난 후의 삶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 네. 그래서 토담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같이 봅시다.
자, 4번. 그러니까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의 작은 우주였다. 그것에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서 비춰진 비밀들을 깨달아갔다.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꿀두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에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똑도로 똑도로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들이 그 집에서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아침과 낮과 저녁, 밤이 그 집에서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 그 모든 것이 불분명했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난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아파트 아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렘매 낳고 기르나 조그마해진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의 바로 자신의 아이들 낳았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부려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집에 그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또 죽음 또한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는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 이제 집에 살지 않는 우리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히 집으로 돌아간다. 네. 자, 그러면 하나, 네, 어, 답이 소니 뭐야? 인지가 그다음에 어, 시온이는 문제 풀었니? 그러니까 소니는 왜 답을 자, 그럼 봅시다. 자, 22번의 문제, 공통점 찾는 문제죠.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사실적 사고, 쉽죠? 시온이 못했어? 시온이, 네. 자, 봅시다. 자, 공통점 파악하는 겁니다. 1번, 가다의 공통점 적절한 것은, 가나다 모두,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어, 아까 얘기했듯이 사시가. 예. 그러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이제 인물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죠. 4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이 이제 역사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조가 막 갑자기 확 변화되거나 반대되거 있는 건 아니죠. 아니고. 일본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세태 비판? 이제 가에서 자연 속의 삶이 동화된 인간의 모습을 제시되고 있기에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한 설명은 적절치 않고 나 역시 자연과 인간이 대비되는 모습을 확인하기 힘들며 세태 비판 작품을 볼 수 없죠. 다는 모든 것이 선명하고 명료한 자연의 모습. 이런 자연의 모습을 달리 아침 저녁을 불분명한 사계절 분명히 오가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한 삶에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대비해 세태 비판 작품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4번만 그렇고 가나는 아니야. 그다음에 어, 대상과 문답을 통해 뭐 문답 이런 거는 있나요? 볼 수 있는. 자, 가와 나는 물음 형식을 이용하지만 문답 형식은 아니죠. 가에서는 질문을 던진 방식의 내용을 정리한 부분을 찾을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초월적 공간을 설정해 고주감을 감정을 선정하고 있다. 가는 전원 생활을 한가로움 놀이하고 초월적 공간 아니고 나의 이미 계신 건 천문구중이라는 말을 하늘이라는 초월적 공간을 설정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나는 그래. 근데 다해서 초월적 공간을 확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도 다 되진 않아요. 5번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해. 예, 쉽죠? 예, 시간을. 그래서 뭐야? 그래서 예수 강호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음력, 섣달, 거의라도 동짓달, 겨울 나오죠. 나는 봄과 여름과 가을가 나오죠. 쉬웠어. 그래서 22번에는 5번. 네. 신지도 맞고 선이도 맞고 누구야? 너는 너는 왜 안 줘? 지금 준다면 줬나? 오케이 오케이. 음, 선이 네, 다 맞았네요. 오케이. 양호합니다. 자, 이건 쉬웠고, 그 다음에 23번에 시장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시장 전개 방식. 1번. 잘 설명한 거. 일수, 초장, 중장, 풍경 묘사이고, 종장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자, 일수는 초장과 중장, 풍경 묘사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죠? 음, 몸인데 일이 많아. 뭐, 풍경보다 뭐야. 아, 내가 바빠 죽겠네. 뭐, 이런 얘기예요. 이수는 초장, 중장의 인물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자, 이수의 초장에서 삿갓 도롱이 입는 삿갓에 도롱이 있고 가랑비 속에 호미를 매는 모습이 중장에서 밭을 맨 후 녹음에 속에 누워 있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인물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뭐 어렵지 않았죠. 오케이. 24번. 자, 보기에 따라 나의 기음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선생님 이 작품 제목에 쓰인 자도는 자신의 애도한다라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 극단적 슬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읽어봅시다.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사본도 뭐 쉽게 답을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거니까. 그죠? 1번 기억. 자, 기억은 천문구중 갈 길이 아득하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뭐야? 자, 구중궁궐에 가는 것이 아득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인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죠. 오케이. 2번. 자, 음력 섣달 거의로다 새봄이 늦으리라. 음력 섣달 다 지나갔어. 새봄이면 이거 필요 없어. 이런 얘기죠. 자, 니는 세번을 맞아 이별한 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다짐 아니죠. 이건 허사를 얘기하는 거야. 하자는 한겨울 추위에 걱정한 이미 터진 옷을 입고자 했죠. 따라서 음력 섣달 거유라는 세번을 늦으라는 것은 뭐야?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미의 옷을 기우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있다고 보는 거 적절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또 틀렸죠? 예. 디귿통의 이미에 대한 상황을 치는 그림이 너무 커서 자신의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뭐야? 간장이 내 다 썩어. 또 리을은 뭐야?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 비칠 소냐. 자, 리를 통해 무정한 임에 대한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야? 이제 잠든 나의 잠은
전원 속에서 한가롭게 삶을 보여지는 꿈일 뿐을 통해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매개로 볼 수는 없죠. 아, 미안. 백일은 임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죠. 뒤집힌 동의는 뭐 하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무정한 임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좌절감을 잘 표현하고 있고 5번도 은쟁은 아끼고 원곡은 원망이 없다는 마음을 담았게 돼 맞죠. 그래서 답은 24번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시원이 3번을 했네. 3번은 아까 설명했듯이 그죠? 간장이 다 썼고 녹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에 대한 상무치는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감수성이 좀 없네. 자, 25번. 시어 식구 의미 파악하는 거. 가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는 녹음은 평안한 뒤 분위기,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 장소이죠. 맞네? 녹음 뭐야? 자연 속의 공간으로 하자가 누워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안한 분위기 장소를 할 수 있고 동방은 뭐야? 동방은 임의 부재로 인해 하자가 느끼는 외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나의 동방. 그죠? 자물쇠고기 당긴 장가 동방을 닫았으니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니까 뒤에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네. 25번에 1번이 답변이. 1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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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틀렸어? 응? 네 번. 맞네. 자, 맞은 1번. 1번. 맞습니다. 그죠? 쉬웠죠? 예, 그래서, 오케이. 자, 다음 거 해야 되니까 좀 26번에, 자, 비밀들,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감상인데, 자, 이게 오답률이 53.5%입니다. 자, 비밀 등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비밀들이 뭔가 봅시다. 예, 비밀들을 깨달았더니, 비밀들. 자, 이 집은, 여기서 비밀들은 뭐예요? 이 집은, 어,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죠. 어? 네, 황토집이니까. 반면 아파트는 뭐야? 그러한 비밀들을 아예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서술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들이 그 아파트에 감춰져 있다는 말을 적절치 않죠. 그래서 그 집을 떠난 후 오감이 불명한 것은 그의 아파트의 비밀, 아파트가 아니고 뭐야? 그 집이야, 그 집. 답은 1번이네. 이거 쉬웠는데. 그죠? 틀린 거는 1번입니다. 근데 신, 신지 이거 2번 했나? 서운이 5번 하고 시온이 3번 하고 올킬이네? 그러면 신지 왜 이거 2번 했어? 신지. 어, 응, 좀 고민하긴 했는데, 응. 그러니까 아, 그거는 소각보, 음. 아, 네. 아파트는 비밀이 있는 곳이 아니야, 그지? 그 집은 이제 이 황토집, 이 자연과 함께 있는 집이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그 노란 집, 황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에 서원이 왜 5번 했어?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서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이 익히지 못해 삶을 불명. 그쵸? 그렇다는 거지. 왜? 아파트에서는 이 비밀이 없으니까. 5번은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죠.
선이 알겠어? 네. 음. 근데 왜 5번 했어? 지금 5번이 틀린 줄 그 이게 정확한 해석이 안 됐어. 시온이 왜 3번 했어? 그 아이가 여름에 긴팔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옷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옷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긴팔 옷 입고 겨울에 반팔 옷 입는 것은 사계절 불명 아파트에서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그 집에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느끼는 시원함, 뭐 옷과 관계없이 느끼는 시원함, 또는 옷과 관계없이 느끼는 따뜻함,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그래서 53%가 됐어요. 자, 27번. 자,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자, 보기를 참고해 가다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은 틀린 것입니다.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내므로 작가의 정보를 활용하여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의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는 그 인물의 투영을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는 지은 시절이라는 점은 나는 작가가 임금에 충원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른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자, 이런 배경을 보기를 가지고 봅시다. 자, 전을기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 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자,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은 맞네. 그죠? 전을근이. 작가로 본다면 가는 전원 생활 속에 지금 한가는 삶의 흥취를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2번. 가의 전을기의 작가가 아니라면 제사수 낙태의 깊은 맛을 몰입하는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드러내겠군. 답은 2번이네. 그죠? 전을기의 작가가 아니라면 작가가 낚시의 깊은 맛을 몰입한 사람을 보며 그 정치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죠. 화자는 전원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므로 화자가 전을기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 적절치 않죠. 답은 2번. 그래서 이거는 신지만 맞았네. 그 다음에 서은이하고 시온이는 3번 했는데, 자, 그 3번 봅시다. 3번에, 자,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의 은침과 오색시를 터진 옷 기우는 상황 속에 설정의 임금에 대한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그죠? 맞죠. 왜냐면 여성 화자로 드러나죠. 그래서, 나의 아녀자는 임금에게 충원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힌 작가로 볼 경우 은침과 오색실로 임에 터진 옷을 볼 경우 이는 작가의 자신의 타자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타인처럼 전달하는 것을 개인적 경험을 객관화할 수 있는 거죠. 다 3번은 맞아요. 자, 아직 작품이 이제 정확히 해석이 안 되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작품이 좀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그 금요일 날에 오늘 한 문학하고 비문학 하나를 끝내는 걸로 하여튼 목표를 잡아보자. 그래서 금요일 날 네, 현대소설 요거 하고 비문학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금요일 날은 이거 써야 되겠어. 금요일 13, 14 풀고 금요일 비문학은 목요일 날 올리고 풀어놓고 풀어놓을 것. 근데 자, 신지, 왜 숙제 안 냈어? 모의고사. 다 못 풀었어요. 풀어라, 이번 주에. 그다음에 시온이도 풀어서 숙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다그칠 때 계속 하세요. 자꾸 부담이 돼도, 부담을 주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풀었던 거, 한 달 뒤에 다시 풀어봐봐.
그러면은 내가 뭐가 자주 틀린지 나올 거예요. 현장이면 그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체크를 못 하니까 줌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자, 신지도 그렇고 시온이도 그렇고 꾸준하게 계속 풀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숙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음. 감사합니다.